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 2월 은행 연체율이 0.5%를 넘기면서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0.51%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1%를 보였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월과 2월에 3%를 기록했다가 3월 3.2%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달 물가 인식은 전월과 같은 3.8%를 보였습니다. 작년 보험사들의 2년 보험 계약 유지율이 65%까지 떨어졌습니다. 5년 동안 보험을 유지한 계약자는 10명 중 4명에 불과했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지자 과거 낮은 금리에 가입했던 저축성 보험 해지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7거래일 만에 반등했던 뉴욕 증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에 3%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4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였고요. 특히나 실적 위크 속에서 테슬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당장의 실적은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서 시장 외에서 이제 시간의 거래로 14%가량 급등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들 흐름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영석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도 우리 증시도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뉴욕 증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이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부 상승했고요. 이유를 좀 보자고 하니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메타, 그다음에 테슬라 일단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테슬라부터 보자고요. 테슬라 실적 당연히 안 나왔습니다. 예상치 그대로였고 예상했던 대로 이 주가는 이미 다 선 반영되었는데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다만 우리 투자자들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안 하고 이유를 붙이죠. 저가 경제, 로보택시 등등 이유를 붙이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프터마켓 시간의 거래에서 14% 급등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MI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성장, 고용, 물가죠. 뭐 저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연준도 성장, 고용, 물가를 보는데 물가를 우선순위로 보고 그다음에 성장, 고용이긴 한데 성장을 볼 수 있는 지표가 크게 3가지 있습니다. 베이지북, GDP, PMI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PMI가 50 넘어가면 업황이 좋구나, 경기가 좋구나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근데 50 수치로 기준으로 봤을 때 넉 달 만에 49.9, 뭐 조금 소폭 하락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다. 그럼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수치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경기가 좋아야 막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냐. 연준의 논리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금리가 5.25, 5.5 수준인데 성장이 좋고요. 고용이 좋고 일자리가 넘치고 물가가 안 잡히면 어떤 인사가 금리 인하를 하자고 할까요? 전혀 없죠. 그래서 PMI도 그렇고 여러 가지 GDP도 그렇고 좀 소폭 꺾여야 되는 시기다. 나중에 고용이랑 실업률이랑 뭐 앞으로 PC는 26일입니다. 얘도 발표되고 하겠지만 이러한 수치를 좀 우리가 지켜보고 증시를 봐야 된다. 강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670선을 회복했네요. 제가 출근할 때만 하더라도 2660선이었는데 2670선 장중입니다. 장중 기준으로 회복했고 종가상으로는 빠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자체는 너무나 좋은 흐름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등 2차 전지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들이 수급을 좀 끌어들이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양대 지수 오늘은 모두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선입니다. 자, 지난번부터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던 선이죠.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 보기 편하시게 일부러 선을 좀 굵직하게 선 그어놨습니다. 이게 121선이라는 건데 이 라인을 반등하면서 박스권을 그릴 수 있다. 다만 PC 물가지표라든지 이번 주 실적이 잘 나온다면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만약에 물가지표가 잘 나오지 않고 실적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온다면 이 안에서 횡보하다가 결국 151선, 즉 가격적으로 15,000선 이탈할 수 있으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을 보기보다는요. 그냥 26일 PC랑 앞으로 나올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주들의 실적에만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2670선. 자, 분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고점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차트가 이렇게만 마감해 준다면 너무나 좋은 흐름인데 아까 뉴욕 증시는 121선 반등하고 이 구간에 있으면서 저항선을 좀 맞이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11선, 그다음에 121선 다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평선 3개를 돌파했고 나머지 선 21선 하나가 있는데 오늘 장중에 이 선 돌파해 준다면 베스트겠죠. 그러면 내일 2700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중에 이 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690선까지는 가줘야 되는데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매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2% 가까이 올랐잖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당일 2% 가까이 올랐으면 상승폭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내일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부분은 종가상으로 이렇게 마감해야 된다. 그러면 20일 이평선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온다. 코스피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달리면서 장중에 차익 물량 좀 받아냈습니다. 보시면 859, 860선은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받아냈는데 장중에 아마 860선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평선 라인 조금 이쁘게 돌파를 해 놓았기 때문에 추후에 870선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않는지 그 여부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바이오, 너무나 많은 방산 섹터도 있고요. 전력 서비스 섹터도 강한데 두 가지 전략만 좀 세워드릴게요. 첫 번째, 저 PBR 관련해서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제 혜택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이슈가 한 번 더 나온다고 제가 줄곧 강조해 드렸죠.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은행, 보험, 증권, 유통, 완성차, 현대차, 기아 아시죠? 눌림목 공략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력 설비가 꺾이나 싶었는데 꺾이지 않고 강합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과 상관없이 시장을 이기는 섹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삼화전기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전고점 돌파일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기술적인 분석보다도 26일 있을 PC와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저PBR 관련주들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 위주로 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승 섹터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로 반도체 짚어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4월 달에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반도체 봄이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 증시로 봤을 때 85,000원 부근에서 눌림을 주고 재차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대로 갔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의 반도체 전략 다시 한번 세워주신다면요? 네, 반도체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멘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이 이 디램 쪽으로 너무 강하죠. 메모리 쪽은 뭐 당연히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고 최근에 이슈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적층을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286단 V낸드가 세계 처음으로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냐면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램 업계 쪽, 그러니까 이 메모리 업계 쪽은 많이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경쟁 업체들 보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오시아 있는데 218에서 230, 40까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삼성이 지금 근데 286이니까 선두주자로 가고 있죠. 다만 HBM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에게 아직 선두주자 탈환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하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TSMC랑 SK하이닉스 동맹 맺었습니다. 보시면 6세대 HBM 공동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지난해가 아니고 지난번 SK하이닉스가 TSMC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게도 HBM 좀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슈로 봤을 때 HBM 쪽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개별 이슈인데요. 자사주 470억 태운 한미반도체 500억치 자사주 더 산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하면 바로 소각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맺은 다음에 소각까지 가지 않고 추후에 다른 목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추후에 자사주 사고 소각까지 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시세 초입 부근까지 왔는데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85,000원에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달 익절 사인 드렸습니다. 보시면 시세 초입 부근까지 왔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예측했냐면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았지만서도 일단 3월 20일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 중이다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이때 장대 양봉 세우고 시세 초입 부근으로 봤을 때 약 15% 고가 기준으로 올랐으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 부근, 그러니까 이 부근이라 하면 85,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온앤오프 시청자분들 절반 익절하시고 나중에 건전한 조정 이어질 테니까 그때 좀 기다리자. 그리고 나중에 9만 전자 올라가면 팔자라는 말씀을 드려왔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갈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이거죠. 지금 아직 뭐 대외적인 변수, 뭐 환율, 중동 전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요 11선, 21선 기술적으로 돌파하는지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한다면 전고점 돌파하면서 9만 전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라인 돌파하지 못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 지표까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빠지면서 121선 기준으로 박스권 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지금 장중에 18만 원 찍고 내려왔는데 이 라인만 오늘 돌파해 준다면 앞으로 좋은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대형주 치고 5%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차트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SK하이닉스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유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추후에 20만 원 가면은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익절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좀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모멘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기 추세 라인으로는 13만 원 잡고 매입가 대비해서 10%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고점 목존에 둔 장대양봉 캔들 하나 나올 때 제가 그려드리자면 이런 캔들 돌파하면 안 됩니다. 오늘 15만 3,200원 돌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5만 3,200원 밑으로 장대양봉 캔들이 만들어질 때 종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의 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자세한 전략들 세워주셨습니다.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85,000원 말씀드렸던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금 짚어주셨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들을 예측해 주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PC 지표를 좀 보자라고 다시금 강조해 주셨습니다. 차트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인데 20만 원 부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방산 섹터 짚어볼 텐데요. K방산 의 흐름 4월 들어서도 역시나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주 모멘텀에 더해서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실적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을 텐데 방산 섹터 지금 늦지 않았을까요, 전문가님? 네, 방산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단골 섹터인데 나올 때마다 가격 전략 잡아드렸고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추세의 지지라인 잘 잡으셔가지고 지금 좀 좋은 결과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멘텀 좀 말씀드리면요. 뭐 K방산 너무 좋아서 제가 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글로벌 이입지 강화하고 있다. 뭐 유럽이랑 중동발 훈풍이 지속되고 있다. 뭐 수주 관련된 모멘텀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루마니아 K9, 폴란드 천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K방산 3조 원대 수출 임박했다.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현대로템, 소주장고 역대급이다. 요거 2월 달에 나왔던 이슈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번에 나왔던 이슈가 아닙니다. 역대급, 뭐 올해도 잭팟 이어질까?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기업들이 너무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형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냥 대형주 매매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주 가격 전략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어드렸던 거 저희 방송 보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일단 전량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면 한 15% 저점 기준으로 제가 방송 돌려보면 뭐 투명하게 다 나옵니다만 그때 선 그어드리면서 이때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5% 수익 구간이니까 전량 익절하시고요. 이거는 뭐 높기 때문에 전량 익절하시면 되고 다시 내가 신규 매수 검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좋은데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때는 추세 이탈하면서 아마 여기 이제 선 하나 그어드릴게요. 61선 라인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요 선이 초록색 선이 61선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수익이니까 전량 익절하시고 61선은 한 20만 원 부근입니다. 20만 원 부근일 때 잡으셔가지고 다시 대응해보자 하나 세워드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요거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역시나 전고점 돌파하고 잘 가고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 그어지고 요거는 지금 들어가도 되겠네요. 근데 41,300원, 400원 조금 아쉬운 평단가기 때문에 또 장중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방송 보고 4만 원까지 눌릴 수 있습니다. 4만 원까지. 요게 추세의 지지라인 제가 검은 손으로 그어놨잖아요. 여기가 추세 상단 라인이 아니라 하단 라인,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4만 원 목표가 매수가 잡으시고 최종 목표가는 45,0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K방산 섹터가 고공행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접근이 조심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관련된 전략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로 전력설비 쪽 짚어볼 텐데 앞선 시황에서도 저PBR 섹터와 함께 전력설비 쪽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꺾일 것 같았는데 꺾이지 않는 게 바로 이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AI 관련한 섹터 한번 다뤄주시죠. 네, 전력설비 관련주인데 이것도 방산이랑 마찬가지로 정말 많이 다뤘던 섹터죠.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I 데이터 센터 구축 호재, 전력설비 기업 신바람, 이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슈인데 AI가 요즘 대세인 건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죠? AI 발전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는 전력설비죠. 이 정도 사고 회로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어렵게 여러 가지 지식을 말씀드릴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우리가 결국 투자자로서 필요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AI가 요즘 난리니까 뭐 전력 설비가 움직이구나. 요 정도만 좀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인데요. 전력 위기가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력난을 앞당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H백 같은 경우에 전력 소비량이 한 국가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샘 울트먼 아시죠? 오픈 AI 창업자인데 태양광 투자 왜 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태양광 관련 좀 말씀드릴 때 태양광에 투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력난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단 방법 가릴 때가 아니고 뭐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끌어모아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전력이. 그래서 지금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변압기 관련주 이런 거 재룡전기 오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너무나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격 전략 잡아야 되는지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재룡전기는 오늘 도지 캔들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요거 제가 추세 하나 그어드리면 21선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5만 원 이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5만 원 이하에. 5만 원 이하에 매수 타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입가 대비해서 5%, 10% 자유일결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화전기. 이 종목이 참 좋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오늘 16% 가까이 급등하고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오면 물론 장중에 또 다시 올릴 수는 있어요. 그거 제가 그럼 예측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 종가상으로 이렇게 마감한다면 21선까지 빠질 수 있어요. 37,500원에 들어가시고 매입가 대비 10%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캔들이 아니라 앞서 나왔던 이런 캔들. 그러니까 윗꼬리를 메우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종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종가에 들어가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 한 5%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AI 관련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전력 설비라든지 변압기 쪽으로의 섹터들도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의 급등을 보였던 종목들 눌림목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략해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공략해 볼 종목은 하나엔진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 실적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쭉 오르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삼형에도 엔진이 있잖아요. 선박 엔진 제조하고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업황도 좋으니까 들어가시면 좋은데 저희가 오전 방송이잖아요. 제가 주로 좀 장중에 보고 매매를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캔들이 사실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다시 올릴 수 있고 지금 말하는 순간 음봉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럼 시가가 이탈했다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시가가 지금 이탈했다는 거잖아요. 그 음봉이 나오겠죠. 일봉상 보시면 네, 파란불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들어가기 힘들어요. 제가 이거 출근하기 전에는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빨간불. 장대양복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러면 내일 들어가도 된다. 혹은 오늘 당장 들어가도 된다. 혹은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왔는데 일단은 지금 장중에 갑작스럽게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10분 봉상으로 봤을 때 20분 선, 20 곱하기 10, 200. 그러니까 20분 선을 지지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가격적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1,500원까지 내려오길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 지지되었던 차트 패턴이 한번 그려졌으니까 보시면 여기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지지 라인을 형성하다가 거래 대금이 빵 하고 터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지금 앞에 매물대 소화하고 올라가고 있는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4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나중에 종가상으로 어떻게 캔들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종가상으로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누를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1,000원 부근 될 것 같습니다. 11,000원에 들어가서
15,000원 최종적인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을 비롯한 실적 기대감 속에 한화 엔진 오늘의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당장의 매수 관점이 아닌 오늘 종가까지 보신 뒤에 매매 가능한 캔들이 나와주는지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하 6월 개시 가능성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오는 6월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2위원이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프랑수아 드 갈라우 총재는 국제유가 불확실성에도 6월의 금리 인하 결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변이 없는 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면 안 된다면서 합리적인 속도로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임상현 전문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올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유럽 쪽에서 조금 먼저 움직임들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를 유럽 쪽에서 가장 먼저 좀 꺼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좀 이슈를 보면 좋을까요? 예, 자 유럽은 지금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는 걸로 좀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잡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전략적 인내를 좀 해야 되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는 모습들이 서서히 지금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선제적으로 현재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었고요. 또 6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시그널을 좀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보다 먼저 좀 한 부분들은 미국 경제하고 유럽 경제가 약간 디커플링이 되는 어떤 흐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요인들을 보면은 미국과 유럽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재정 정책을 강화를 했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코로나 시기 현재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지원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미중 어떤 패권 다툼에서 기업에 대한 보조금들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덜한 어떤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미국보다는 훨씬 더 나은 또 객관적인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유럽에 대한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 또 간밤에 이제 끝난 미증시 같은 경우도 고용지표 그다음에 서비스표가 그렇게 좋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론 이제 기업의 실적은 괜찮지만은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또 주가가 오른 측면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어떤 증시 부분들이 약간은 반등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신고가 가고 뭐 이렇게 화랑새는 아니지만 견조한 흐름들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코스피 시장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약간 훈풍을 타고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추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정한 충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죠. 한 달 정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한 달 정도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때도 21선을 돌파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줬죠. 이때도 마찬가지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21선 저항에서 약간은 현재 주춤거릴 수는 있겠지만은 상방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1월과 같은 어떤 1월 급락하고 4월 급락은 약간 닮아 있고 주기로 보면은 약간 3개월 주기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출렁거리는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60일선을 따라서 또는 60일마다 새로운 상승이 열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이제 주도 업종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이 반도체 부분 물론 로봇하고 자율주행도 뭐 첨단 기술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업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 지원 정책부터 기업 보조금들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좀 나와주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본다라고 한다면 1월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재차 상승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주은행 짚어보겠습니다. 앞선 시황에서 이제 1월과 지금 굉장히 닮아 있는 시장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1월과 2월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섹터가 금융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속에서 상승을 보였던 건데 그렇다면 4월 그리고 5월에도 재차 상승 가능해 보이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도 또 수혜주고 또 금리 인상도 수혜주고 또 밸류업도 수혜주기 때문에 제주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밈주식. 다시 말해서 개인들이 이거 한번 밀면 갈 것 같다 하는 뭐 그런 주식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제주은행을 한번 골랐습니다. 물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신한지주, 신한은행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뭐 숨어 있는 재료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한은행하고 더존비즈하고 제4인터넷은행을 좀 추진한다고 좀 했죠. 그런데 제주은행도 사실 뭐 제주에만 은행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서울에는 당연히 은행이 없겠죠. 물론 여의도에 뭐 특별 지점은 있겠지만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걸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전환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도 있기 때문에 제주은행이 이제 끊임없이 어떤 이슈의 어떤 단골 소재 또 개인 투자가에는 또 밈주식과 같은 현상이 약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배당 어떤 부분들 그다음 배당하고 자사주 배당을 강화하고 자사주를 소각하게 했을 때는 주주 환원 정책을 했을 때는 일단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주주 환원 정책도 한몫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뭐 금리 인상, 금리나 뭐 이런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는 또 수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주은행 우리가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숨고르기가 거의 진행이 됐는데 한 2주 전에 이런 수렴에서 한번 튀었다가 지금은 눌림목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오늘 양봉이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돌파를 하려다가 밀렸지만은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약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좀 치고 올라가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특징주로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도 금리 인상에도 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밈 주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글과 컴퓨터 짚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전망 속에서 어제 13%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AI 쪽으로 조금 움직임들이 나와주면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또 재차 상승, 1월 같은 파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은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플라이스 오피스가 한번 굉장히 큰 시세를 좀 냈던 그런 부분인데 먼저 사업을 좀 하고 AI 쪽에 사업을 좀 해주고 있죠. 특히 챗 GPT하고 연동이 되고 또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하고 연동이 되면서 이런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엔진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좀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굉장히 큰 시세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내주고 있고 또 내주고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약간 올해 아리아 한글부터 1900년도, 9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은 MS 대항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국민 어떻게 문서 어떤 회사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보수화가 됐는데 최근에 사업 다각화, M&A 필요 없는 사업부를 매각을 좀 했고요. 또 1, 2년 전에는 한컴 MDS를 매각을 해서 현금 실탄을 좀 확보를 했고요. 최근에는 한컴 라이프케어를 좀 매각 추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하고 있고 또 실제 AI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확대, 뭐 해외 진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모멘텀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보유한 그러니까 내 컴퓨터 문서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또는 한글 문서가 있으면은 요거에 대한 어떤 인공 언어 모델을 장착을 해서 요걸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도큐먼트 QA를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게 약간 파급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맞는, 내 컴퓨터에 맞는 그런 것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센세이셔널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가 새로운 어떤 그 대장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상당히 좀 조짐이 좋았습니다. 오늘 한번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글과 컴퓨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인 AI 어떤 흐름들이 본격화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는 가운데 오늘도 좀 떠주고 있죠. 근데 지금 한글과 컴퓨터를 보면은 한번 1월 달에 떴던 부분들이 3월 말에 바닥을 좀 다졌죠. 근데 4월 달 같은 경우도 뭐 3개월 주기면은 이때부터 올라야 되는데 행보를 계속해서 해주다가 4월 말 정도에서 어제 사실 망치형 양봉이 되면서 머리를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약간 순구력이 1%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최근 지금 미국의 어떤 슈퍼위크 기업 실적 발표 부분들이 있으면은 자율주행 또는 인공지능 관련된 업체들의 또 이슈가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가 또 새롭게 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를 이제는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폴라리스 오피스만 먼저 사업을 개시해서 두각을 보였지만은 이제는 한글과 컴퓨터가 본격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실탄 또는 M&A 재료 뭐 여러 가지 거 있을 때 새로운 주도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과거 AI 대장주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 역할을 해줬다면 이제는 한글과 컴퓨터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또 M&A 이슈들까지도 모멘텀을 달고 날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오랜 기간 쉬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공략주 어떤 섹터에서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오늘은 저 2차 전지 쪽 BMS라고 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요거에 대해서 좀 괜찮은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 중요한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BMS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까요? 예, 이제 BMS 부분들은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약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이제 BTS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내부를 뜯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배터리 팩 안에 이제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많은 전선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배터리 셀을 하나의 이제 세트화된 모듈이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연결하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의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전부 다 디지털화 시키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하고 불량도 잡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BMS에 대한 어떤 흐름들도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도식화 시키면은 복잡한 어떤 회로 같지만은 결국은 이 배터리 모듈 단위를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회로화 시키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BMS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좀 전에 그래서 이런 어떤 보호 회로를 만드는 업체, 그다음에 컨트롤 박스나 이쪽에 하는 업체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요새 트렌드를 잠깐 보면은 이 전력 배선, 전선 이런 것들을 깔다 보니까 보통 이 전선값만 해서도 가격 무게만 해서도 뭐 4-50kg씩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부분에 하중이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무선으로 하자 해가지고 무선 BMS 쪽으로도 활성화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에 관련된 수혜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BMS 이제 괜찮은 종목 한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안에서 무선 BMS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여기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략주를 선별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좋은 기업은 어떤 데일까요? 예, 파워로직스입니다. 네, 파워로직스 물류 쪽으로도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자 파워로직스는 뭐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현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파워로직스를 예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카메라 모듈 회사 아니냐, 2차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 배터리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초창기에 삼성전자 1차 벤더로서 카메라 모듈 사업을 했고요. 지금은 거의 많이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스마트폰 배터리에 대한 이것도 이제 보호회로가 좀 있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보호회로가 있는데 기판과 함께 보호회로 장치가 있는데 요거를 전문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이제 대형화를 하더라도 똑같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진출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2차 전지 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팩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2차 전지의 어떤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모듈, 그다음에 이런 PCB 기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보회로 시스템을 만드는 일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공장에 대한 생산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국내 이제 청주 그다음에 중국의 양주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트남 공장 증설이 있는데 1공장, 2공장, 3공장을 연달아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폐 배터리 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초전도체로 약간 묶여서 약간 움직여주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이제 본격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를 약간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2차 전지가 지금은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터닝을 했을 때 네,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은 이때 이제 8월 달에 했던 때가 이제 초전도에 관련된 이슈가 돌았을 때 이런 부분이고요. 또 1월 달에도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원가격까지 계속해서 원가격까지 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초전도체 때도 한번 이슈가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바닥권에 좀 있기 때문에 한번 터닝을 하게 되면은 뭐 7,000원짜리가 이 박스권 상단만 가더라도 뭐 더블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됐을 때는 BMS 관련된 그다음에 베트남 증설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BMS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공략해볼 종목은 파워로직스 짚어주셨습니다. 글로벌 생산 체계들을 좀 갖춰가고 있고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엮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파워로직스 관련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볼 텐데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오후장은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지금은 이제 반도체 종목만 위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이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AI 쪽에 어떤 2차 전지가 이제 돌면은 당연히 자율주행도 플러스 알파가 진행이 될 거고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면은 이거 2차 전지도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순환매 전략들을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1월 달에 급락하고 거의 같이 한번 크게 급락을 좀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에 대한 1분기 실적 1분기가 1월, 2월, 3월이죠. 물론 이 거래소나 빠른 업체는 보통 4월 달에 보통 이제 이 대부분 발표가 되고 코스닥이나 이런 기업은 한 5월 달에 이렇게 발표가 좀 되죠. 그래서 대부분 슈퍼위크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대장 섹터별로의 1분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올해치로 환산해서 가늠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분기 실적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도주가 좀 탄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평가적인 흐름 때문에 최근에 뭐 조선주도 또 태양광 뭐 이쪽으로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미중 패권의 싸움에서 사실은 미국이 계속해서 밀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 그다음에 관세 이런 걸로 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좀 있는데 그런 흐름에서 보면은 중국 제조 2025가 괜히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에 대한 수혜주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월 급락 이후로 2달가량의 상승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 당장의 그런 장이 반복될 수가 있고 또 1분기 실적이 나와주는 상황들 속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섹터와 종목들 가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반도체와 방산, 전력 서비스 섹터 짚어봤고요. 오후장 전략으로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조선주 쪽의 순환매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한화엔진과 파워로직스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